부동산법 이하림 변호사입니다. 술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건입니다. 이하림 변호사님, 네, 우리 유튜브 방송의 그 장점은 뭘까요? 접니다. 네? 저는 아니고요. 우리죠, 우리. 우리가 돼야 되겠죠. 이하림 변호사님께서 그 지금 변호사 하신 지가 10년 차죠. 예, 저는 16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한 방송 그 소송이 사건 개수가 1600건 뭐 되니까 네. 우리 실제로 했던 뭐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내용이고 네. 실생활에 그냥 유용한 걸 할 수 있고, 또 이하림 변호사님께서 그 대학교에서 강의하신 지가 6년 정도 예, 됐죠. 저는 뭐 3년 됐고, 네.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평소 이제 쉽게 강의하던 그걸 이제 바탕으로 유튜브 방송에서도 우리가 술술 이제 쉽게 이제 네. 강의하는 게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도 전문성으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플러스 쉽게 술술. 네. 자,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건물주예요. 임대를 놓으면 이것저것 할 거 많습니다. 첫째, 공실 관리해야죠. 그리고 뭐 월세 받는 거, 그리고 연체하면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시설 관리인데요. 공실 관리, 임차인이 나갔다. 그럼 벽지 새로 바르고 새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그 매물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내기도 해야 되고, 또 수납 연체, 뭐 월세를 안 내고 있다. 그러면 뭐 월세 달라고 뭐 독촉을 하거나, 그래도 안 준다? 그럼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해서 비껴라 라고 또 집행도 해야 되죠. 또 세 번째, 시설 관리인데요. 매일같이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깨진 거 있으면은 바꿔주고 보수하고, 뭐 이런 일들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뭐 건물 관리 쉽지 않네요. 네, 조그만 건물이면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건물에 임대할 호실이 굉장히 많다 하면 혼자 하기도 버겁고,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일하기도 뭐 안 좀 하시겠죠. 싫겠죠. 직접. 네. 예, 그래서 규모 있는 임대형 건물에서는 건물주들이 직접 안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보시죠. 예. 네, 이렇게 관리인을 둘 때 조심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방송 준비했습니다. 예, 건물 관리인이 임차인하고는 전세 계약을 해놓고도 그 건물주한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사기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를 임차인이 볼 수도 있지만 건물주가 몽땅 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피해 금액이 뭐 제법 상당해서 건물주가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용 건물주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경우는 바로 건물 관리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사기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인데요. 건물주가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40세대 정도의 원룸 건물이고요. 이 건물을 관리하는 이 주식회사의 정식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이제 다른 일도 하니까 뭐 항상 그 40개 호실이니까 얼마나 자주 임차인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막 하겠어요. 그리고 청소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건물 관리인이라고 해서 1층에 한 개 호실을 주면서 월급은 안 주고 그냥 그 월세를 안 받을 테니까 이런 관리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고시원 뭐 실장 같은 네, 총무님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는요, 이 임차인이 이 주식회사의 직원을 만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했는데, 계속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건물 관리인이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서는 주식회사에서 이제 여러 부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건물 관리인이 어디 투자하다가 크게 이제 돈이 짜치게 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했나?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네, 기획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했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이제 전세 계약서로 체결을 하고, 그건 본인이 보관을 하고요. 네, 보증금도 보관하고. 네, 임대인한테는 월세 계약서를 본인이 위조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받은 그 전세금에서 그 보증금 일부 조금 보내고, 거기서 이제 월세 야금야금 조금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동이 나겠죠.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3개 세대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4억은 좀 네. 됐겠는데 문제는 그 4억 원이 지금 4억 원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10억 원 정도 가치는 될 겁니다. 그렇죠. 되게 예. 오래된 사건이니까요. 예, 오래됐죠. 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과연 누굴까요? 건물 관리는 뭐 처음에 받아놓은 보증금으로 이제 뭐 회사에 이제 월세 받은 것처럼 이제 매달 입금하다가 나중에는 감당 안 되니까 이제 잠적해 버렸죠. 도망갔죠. 예. 네. 그 건물주 회사는 이제 임차인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임차인들에게 월세 납입해라 이렇게 하니까 임차인들이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는 전세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네. 회사는 됐고 뭐 그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는 건물 관리인가 체결한 너희들 잘못이다. 그냥 방 빼든지 아니면 뭐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든지 해라. 이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건물 관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건물주 회사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하든지 아니면 뭐 전세 계약이 유효하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건물 관리인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이제 선고받았지만 사기죄가 인정됐죠. 예, 사기죄로 인정되겠죠,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는 건물주 회사가 몽땅 패소해버려가지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전혀 손해를 안 받고 피해자는 오로지 건물주 회사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하림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회사 주식회사가 건물 관리인한테 이제 권한을 줬어요. 이런 걸 법적으로는 대리권을 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리권은 어디까지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때 임대차 보증금 뭐 300에서 500 정도 받고 네. 그다음에 월세 월세는 뭐 33에서 55만 원 30, 정도까지만 받아라 딱 정해져 놨죠. 근데 뭐 보증금으로 이제 전세로 해서 올 전세로 해서 막 3천씩 5천씩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았으니까요. 예. 월세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대리권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겁니다. 월권 행위를 한 거죠. 네, 월권 행위를 했죠. 그러면 대리권 없다라고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 예. 대리행위는 아닌데 꼭 대리행위처럼 보인다. 문의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문의를 준 주식회사야 책임져라 라는 거거든요. 지금 딱 요 사안이 그런 사안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주식회사가요, 건물 관리인한테 회사 도장이 꽁 찍혀 있는 그 빈칸으로 되어 있는 그 임대차 계약서를 막 무한 제공을 했죠. 그리고 건물 관리인이 건물 관리인이 거주하는 1층 호실에다가 무슨 주식회사 관리사무소라고 예. 해놓고요. 또 건물 관리인 전화번호 적어놨고 또 임대 광고 할 때도 연락처로 이 건물 관리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건물 관리인이 10년 동안 보증금 받고 월세 받고 받은 거에서 이제 주식회사에 쏘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이 임차인들이 봤을 때 이 건물 관리인이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라고 충분히 보였다. 표현 대리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회사한테 책임을 지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표현 대리가 인정됐다. 네. 이 사건의 교훈은 뭘까요? 예. 임대용 건물주는 건물 관리를 두더라도 임차인과 뭐 임대차 계약은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을 두고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예. 이 사건처럼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을 뭐 300에서 500, 그다음에 월세는 33에서 55만 원 이렇게 딱 범위를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계약은 뭐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건물 관리인이 전세 계약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표현 대리가 인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물 관리인에게 어떠한 계약 체결 권한도 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요, 보증금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표현대리 인정됐죠? 그리고 그 건물주가 이제 좀 재력이 빵빵했기 때문에 돈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빵빵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건물이 있으니까 걱정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물에 근저당 건 빼고 나면 틈이 얼마 없으면 받아올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파산하거나 부도내버리면 또 받을 때도 없게 되고요.
이럴 때 이제 네가 고용한 사람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사용자인 당신이 책임져라 해서 사용자 책임이라는 걸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면 서로 과실 상계를 해가지고 자동차 사고에 뭐 몇 대 몇처럼요. 전체 손해를 다 보전받지 못하고 일부분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죠. 이 사건에서는 그 문제됐던 그 세대가 10세대쯤 됐는데 그 중에서 몇몇 세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그 중개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네.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도 건물주 위임장도 없는 건물 관리인이 와가지고 하는데도 건물주한테 따로 확인을 안 했어요. 이 사건이 이제 표현 대리가 인정이 안 됐으면 부동산 중개사님들도 손해배상을 했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님들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